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데드리프트를 하면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 비슷한 자세를 할 때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데드리프트 시에 허리의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자세와 그 통증의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정 운동이나 자세에서 생기는 통증 해결법들은 왜 그런지 원리를 한 번 더 생각하신다면 사실 꼭 해당 운동, 데드리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까지 도움이 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유익하실 겁니다. 그럼 일단 먼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데드리프트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신 HS님 감사드리고요. HS님이 하시는 건 스모 데드리프트 자세인데 참고로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HS님 데드리프트 하시는 모습을 보면 리프팅 시작 후에 힙이 먼저 뒤로 빠지면서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상체가 상대적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숙여진 상체를 세우시면서 데드리프트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힙이 먼저 빠지는 데드리프트 동작 패턴은 HS님처럼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누적되면서 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데드리프트 시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지 영상을 찍으면서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힙이 먼저 빠지는 동작의 데드리프트가 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올라가는 동작은 리프팅 시 부담해야 할 모멘텀이란 걸 증가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기껏 잡아놨던 올바른 데드리프트를 위한 신체의 정렬, 특히 세워진 상체가 상대적으로 숙여지는데 이건 골반과 척추의 각을 망가뜨리면서 데드리프트 시 하체를 올바르게 쓸 수 없게 하고 바벨의 무게를 척추가 부담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숙여진 상체를 세우는 동작, 이것 또한 척추 전반에 부담을 주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요추,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엉덩이가 먼저 들리는 움직임 패턴의 데드리프트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데드리프트가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모멘트암, 골반과 척추의 각, 허리의 부담인데 이제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모멘트암이라는 건 다양하고 복잡하게 해석되기도 하는데 리프팅에서 모멘트암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인으로 힘을 쓰는 곳과 웨이트 간의 거리, 이게 멀어지면 모멘트암이라는 것이 증가해서 힘이 들고 이게 가까워지면 모멘트암이 줄어들어서 힘이 덜 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흥미로운 예를 들어서 스트롱맨 종목에서 파머스 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팔을 내리고 양손에 각 160kg, 총 320을 들고 가는 스피드 대결 종목입니다. 무게를 든 팔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힘을 쓰는 곳과 웨이트가 사실상 일직선상에 붙어 있죠. 이건 모멘텀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320의 무게를 들고도 속도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머홀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320의 무게를 들고 걷는 스트롱맨들이 고작 30kg 정도 되는 망치를 들고 버티는 건데 현재 이게 세계 기록이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 팔을 앞으로 내밀고 들고 있기 때문에 몸과 웨이트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서 모멘텀도 크게 발생하여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팔을 내려서 몸에 붙이고 돌고 있는다면 모멘텀이 거의 없어 30kg 정도의 해머는 하루 종일도 들고 있을 거예요. 물론 단순히 힘이 더 드는 것 이외에도 사용되는 근육이 달라지거나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 없는 등의 다른 이유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어쨌든 리프팅 시 웨이트와 힘을 쓰는 곳과의 거리, 모멘텀이 증가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볼 수 있죠. 이제 이걸 데드리프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데드리프트 시에 메인으로 힘을 쓰는 곳은 코어와 그 주변 근육들,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고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힙과 바벨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데드리프트 시 모멘텀이 줄어서 들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통이 길고 팔이 짧은 사람은 신체 구조적으로 힙과 바벨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모멘텀이 증가하여 같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데드리프트에 안 좋은 체형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멘트한 관점으로 봤을 때 데드리프트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는 힙을 바벨에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자세와 동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시 HS님의 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럼 힙과 바벨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데드리프트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가 힙과 바벨을 붙이는 거라고 했는데 HS님 같은 자세는 리프팅 시작 후에 줄어들어야 할 모멘텀이 되려 증가를 하게 되면서 리프팅 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엉덩이가 빠지면서 들리는 건 단순히 부담해야 할 모멘텀을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도 허리에 결정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바른 데드리프트를 위해 시작 시 정렬시켜 놓았던 전반적인 신체, 특히 골반과 이 척추의 각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데드리프트를 위한 힙힌지 동작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힙힌지라는 건 고관절을 경첩처럼 접었다 피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통해서 코어와 하체 근육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힙힌지는 데드리프트뿐만 아니라 하체가 쓰이는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 바닥에 있는 바벨을 위로 드는 데드리프트를 위한 힙힌지를 하려면 골반이 바닥을 기준으로 중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고관절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각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힙힌지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 바닥에 있는 바벨을 위쪽으로 드는 힘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때 척추는 골반에 중립되어 있는 채로 상체는 최대한 바르게 서 있어야 바벨의 무게를 척추 근육들이 직접 들지 않고 힙으로 전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S님처럼 힙이 뒤로 빠지고 들리게 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결국에는 상체가 숙여진 자세가 됩니다. 데드리프트라는 건 전신을 곧게 피는 게 목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숙여진 상체는 결국 또다시 그만큼 다시 세워야 되고, 그 일은 허리가 대부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숙여졌다는 건 관절적으로 봤을 때 요추가 굴곡되면서 허리 디스크가 눌리게 되는 것이고, 이때 추가적으로 데드웨이트의 무게까지 디스크를 압박하기 때문에 허리 주변 신경이 강하게 눌리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상체가 숙여지더라도 척추 중립과 복압을 단단하게 잡아서 요추의 굴곡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긴 합니다. HS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리프팅 벨트까지 차고 계시기 때문에 복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척추의 중립을 잡고 계셔서 사실 요추 자체는 그렇게 굽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끝까지 고관절, 힙힌지 위주로 전신을 곧게 피는 서는 동작을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꼭 요추의 굴곡이 심하게 생기지 않았더라도 데드리프트 시 숙여진 상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척추에는 바벨의 무게 때문에 전단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단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인데, 하체, 엉덩이는 들리면서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복압 등을 통해 상체가 버티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바벨의 무게 때문에 상체에는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와 상체를 이어주는 부분인 요추는 꼭 굴곡 때문에 디스크 한쪽이 눌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바벨 무게만큼의 전단력을 부담함으로써 디스크에 부하가 실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세 손상 등이 일어나면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허리가 펴져 있는 게 굴곡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해요. 적어도 디스크가 눌려서 한 번에 터지는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S님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 후에 허리가 엄청나게 아프다기보다는 하고 나시면 항상 불편한 감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비슷한 자세만 취했는데도 벌써 이 요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힙이 먼저 들리는 움직임 패턴이 나온 데드리프트 자세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그 이유는 힙이 들리면서 바벨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모멘텀이 증가되고 골반과 척추의 각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힙힌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상체는 숙여지는 모습이 되는데, 이럴 경우 숙여진 상체를 다시 세워야 되고 리프팅 시 발생한 부하를 허리가 대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요추의 굴곡이 생기면서 디스크를 누른다는 것이고, 강한 복압과 척추 중립 자세를 하여 요추의 굴곡을 막았다 하더라도 올라간 힙과 바닥 바벨의 무게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단력을 버텨야 하기 때문에 허리의 불편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추의 굴곡과 전단력, 이 두 가지가 같이 허리에 데미지를 주지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데드리프트 시 힙은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바벨에 가까이 붙이면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되고, 골반과 척추는 바닥과의 중립을 유지하면서 틀어지지 않게 힙힌지를 밑에서 위로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상체 각도는 숙여지지 않게 최대한 세워서
데드리프트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엉덩이를 들지 말고 상체를 세워서 데드리프트를 해라 말하면 말은 쉬워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몸으로 하려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데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데드 메커니즘에 맞는 근육과 힘의 사용법 등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두 다루려면 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힙을 바벨에 붙이면서 상체를 바로 세워서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리프팅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모두 몸 건강히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